이 적막한 도로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는 지친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뜨거운 커피 연기와 기름 냄새가 뒤섞이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남기는 짧은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공간. 그곳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이들의 고독한 섬과 같았습니다. 이 휴게소 주차장,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구석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늘 같은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미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쉬운, 차갑고 아무런 색깔도 없는 이름일 뿐이었지요. 그녀의 나이는 60 고개를 넘긴 지 한참이나 되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분명 티 없이 곱고 환했을 얼굴에는 삶의 모진 풍파가 핥히고 간 깊은 주름과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게 짙은 화장과 몸에 잘 맞지 않는 듯한 낡은 옷차림, 그리고 무엇엔가 늘 쫓기듯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는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그녀가 이 차갑고 쓸쓸한 밤의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남은 시간을 힘겹게 팔고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 휴게소에서 속칭 바카스 아줌마로 불리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위태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깊이 경멸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아니,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은 밤의 냉기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보는 이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고독한 여인에게도 분명 햇살 아래 환하게 웃음 짓던 따스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고독한 휴게소의 밤을 가르며 도로 위를 달리는 베테랑 화물차 운전기사 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깊게 팬 주름과 운전대로 다져진 굳은 살 박힌 손은 그가 자그마치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좁은 운전석 위에서 보내왔음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동반자였던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제각기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기에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엄습하는 무거운 적막함보다는 차라리 밤새도록 익숙한 엔진 소리를 벗삼아 컴컴한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의 삶은 단조롭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꽤 오래전부터 휴게소 한쪽 구석에서 늘 불안하게 서성이곤 하던 미자 씨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딘가 딱하고 사연 많은 사람이겠거니 하며 무심하게 지나치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험한 세상을 살아오며 그가 터득한 생존 방식 중 하나는 웬만하면 남의 일에 깊이 끼어들어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렇게 밤거리를 전전하는 듯한 여성들과 괜히 엮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오해를 사거나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하고 개운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돌아가신 아내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데 그 쓸쓸한 뒷모습이나 그늘진 얼굴에서 어딘지 모르게 아주 낯설지만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저 더섭는 착각이겠거니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이겠거니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희미한 기시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나
혹은 찰나처럼 잠시 스쳐 지나갔던 기억의 희미한 조각이 짙은 안개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알 수 없는 이끌림은 그가 미자 씨에게서 완전히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며 먼 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철수 씨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나서게 된 것은 지독하리만치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세상을 적시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 밤, 그녀가 험악해 보이는 남자들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나서였지요. 그날도 철수 씨는 막 화물 운송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늦은 밤이라 휴게소는 한산했고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시트를 뒤로 젖힌 참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귓가를 파고드는 시끄러운 고성과 여성의 희미한 비명 같은 소리에 그는 퍼뜩 잠에서 깼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휴게소 건물 뒤편,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마저 제대로 닿지 않는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직감한 철수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미자 씨를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해코지를 할 듯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그들은 돈 때문에 그녀를 옥죄는 질이 좋지 않은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한 놈은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다른 한 놈은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험악한 얼굴로 미자 씨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 오늘까지 돈 갚기로 한 날인 거 몰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미자 씨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에 젖은 생쥐처럼 파르르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시퍼런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돈 갚을 능력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야. 당장 따라와. 다른 남자가 거친 말을 내뱉으며 미자 씨의 가느다란 팔목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마침내 터져 나온 공포, 어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 이거 나요. 제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힘없는 여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그 잔인하고 비열한 폭력 앞에서 철수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뛰쳐나가 순식간에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성난 사자처럼 그의 2 눈은 이글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이 드신, 힘없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행패인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지는 철수 씨의 목소리의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운전이나 할 것이지. 남의 일에 뭔데 참견이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곱게 갈 길이나 가쇼. 괜히 다치기 싫으면.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철수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명백한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그의 오랜 세월 다져진 다부진 풍채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이처럼 짐승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지.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이분 당장 놓고 돌아가시오. 그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남자들은 쉽사리 달려들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며
욕설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다른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그들 근처로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고 시끄러운 클렉슨을 여러 차례 울려댔습니다. 아마도 이쪽의 소란을 목격하고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여 도움을 주려는 동료, 기사의 신호였을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남자들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철수 씨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씨발 영감,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두고 보자. 다음에 또 우리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는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미자 씨와 가슴팍에 묵직한 통증을 애써 참아내고 있는 철수 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극도의 두려움과 깊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외투에서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우선 입으시오.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러다 큰 병 나겠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자판기로 가서 따뜻한 율무차라도 한 잔 뽑아주려 했지만 미자 씨는 외투 자락을 움켜쥔 채 그저 괜찮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만 남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방금 겪은 치욕스러운 순간과 그 순간을 목격한 철수 씨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강렬하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익숙함, 그 희미한 기시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깊은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이 있은 후 철수 씨는 미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 그는 이제 그녀를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그는 더욱 세심하게 그녀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으면 말없이 따끈한 빵이나 김밥 한 줄을 그녀가 자주 쉬는 휴게소 구석 벤치에 슬쩍 놓아두곤 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쌀쌀한 날이면 뜨거운 캔커피를 2개 뽑아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며 무심한 척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춥구먼. 이거라도 하나 마시고 하시오. 미자 씨는 여전히 깊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그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써 준 철수 씨의 용기와 그가 보여준 꾸준하고 진심 어린 배려가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철수 씨가 건넨 음식을 말없이 받아들었고 가끔은 아주 짧게나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철수 씨에게는 그 작은 변화가 잔잔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게소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혼자 늦은 점심으로 라면을 먹던 철수 씨는 창밖으로 무언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미자 씨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휴게소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빛바랜 여행사 포스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 앞에서 미동도 없이 한참을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깊은 그리움과 아련함,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한 간절한 염원 같은 것이 뒤섞여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는 사람처럼, 혹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철수 씨는 문득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충동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먹던 라면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미자 씨, 혹시 바다를 좋아하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질문에 미자 씨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었던 철수 씨의 뜻밖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나지막이,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잊고 지냈던 아득한 과거에 대한 깊은 향수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했던,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했을지 모를 그 시절의 기억이 잠깐 떠올랐던 걸까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은 철수 씨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하며 더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입니다. 저랑 같이 가까운 바다라도 보러 가지 않으시겠소? 마침 제가 내일은 일이 없는데 당일치기로 어디든 바람 좀 쐬고 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않겠소? 미자 씨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그것도 자신처럼 초라하고 사연 많은 여자와 단둘이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숨막히고 갑갑한 현실에서 단 하루라도, 아주 잠시라도 조은이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지 않은 적 없었던 그 풍경.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결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약속 장소인 휴게소 주차장 한편에 나타난 미자 씨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가면처럼 두껍게 덧칠했던 짙은 화장 대신 아주 옅게 분을 바른 맨 얼굴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던 옷 대신 낡았지만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색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철수 씨는 왠지 모르게 자신의 가슴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화물 트럭 조수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색하게 조수석에 올라앉은 영희의 모습은 그 큰 공간 속에서 유난히 더 작고 가냘파 보였습니다. 목적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 씨는 남쪽으로 바다가 있는 곳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무의식 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떤 기억의 조각이 그를 운명처럼 특정 장소로 이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트럭은 마침내 익숙하면서도 아련한 풍경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리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리는 곳. 바로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철수 씨는 마치 오래전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듯, 혹은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강한 힘에 이끌린 듯 무작정 핸들을 이곳으로 돌렸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기억 저편 아주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희미한 첫사랑의 그림자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 바라보이는 길가에 트럭을 세우자 차창 너머로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확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미자 씨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화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수석 창문을 조금 더 내리고 아주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필사적으로 잊으려 애썼던 고향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이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작은 몸짓과 순간 스쳐 지나간 표정의 변화를 옆에서 놓치지 않고 지켜본 철수 씨는 어떤 확신과 함께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쩌면 이 푸른 바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슬슬 점심시간인데 시장하실 테지요. 제가 젊었을 적에 친구 놈들이랑 가끔 들르던 허름한 식당이 이 근처에 하나 있는데 생선구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욕이라도 하시겠소?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영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동행과 어색한 침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철수 씨가 이끈 곳은 해변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자그마한 생선구이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세월의 때를 다 희미해져 있었고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하게 생선 굽는 냄새와 함께 쿰쿰하면서도 정겨운 바닷가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유명인인지 아닌지 모를 사람들의 빛바랜 사진과 사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반질반질 달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때라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식당 안은 동네 주민들로 보이는 이들의 두런거리는 이야기 소리로 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철수 씨는 익숙하게 구석진 자리를 찾아 영희를 먼저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척했고 영희는 여전히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불안한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희끗희끗한 머리를 질끈동여맨 할머니 한 분이 주문을 받으러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꼬장꼬장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 식당을 지켜온 사람 특유의 묻어남과 정겨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철수 씨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영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영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춘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눈이 잘못됐나? 너 영희 맞지? 틀림없는 우리 영희 맞지? 김영희. 할머니의 외침은 조용하던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짜고짜 그녀는 영희의 옆으로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영희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잊혀간 줄 알았던 누군가를 마침내 다시 만난 듯한 격한 반가움과 놀라움이 그녀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진짜 얼마만이고. 얼굴은 세월 따라 많이 변했지만 그 눈매랑 인매는 영락없는 영희 맞네. 아이고, 반갑다. 살아있었구나. 그 곱던 얼굴이 와 이리 상했노. 그 시절에 우리 가게 진짜 단골이었잖아. 맨날 저 창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옛 기억들을 본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와 철수 씨가 앉은 테이블로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호기심, 어린 눈빛들. 영희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내던져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의 절규하듯 부인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당황한 표정은 그녀의 말을 처참하게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옆자리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던 철수 씨. 영희라는 이름, 그리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린 김영희라는 구체적인 성씨.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찾아온 이 부산이라는 장소.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낯설지 않은 기시감의 정체. 마치 번갯불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섬광과 함께 하나로 꿰뚫리며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 모든 것이 푸르고 싱그러웠던, 풋풋하고 설렘 가득했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 수줍게 웃으며 파도 소리를 듣던 가냘픈 소녀의 얼굴. 해운대 백사장 위를 함께 걷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 분명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영희였습니다. 김영희. 설마 정말 설마 했던 아련한 예감이 잔인하리만큼 명백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격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이 초라하고 남루한 세상의 온갖 풍파에 시달려 깊은 상처와 그늘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 자그마치 40여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저편에 두고 온 자신의 가슴을 처음으로 뜨겁게 뛰게 했던 바로 그 첫사랑이란 말인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할 말을 완전히 잃고 영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역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철수 씨의 그 복잡하고 강렬한 눈빛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가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비참하게 들썩였습니다. 식당 안은 방금 전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눈치 없이 계속해서 영희에게 말을 걸려던 할머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뒤늦게 감지했는지 아니면 영희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입을 다물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으로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마쳤는지, 아니, 제대로 하기는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영희를 부축하다시피 이끌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얼마인지도 모를 돈을 급하게 내려놓고 그는 할머니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배웅을 뒤로 한 채 영희의 팔을 붙잡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말없이 백사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을 간신히 깨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마저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주 한참을 말없이 걷던 철수 씨가 마침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아니 혹시 당신 정말 김명희 맞소? 그는 차마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1978년 여름, 여기 해운대에서 만났던, 웃는 모습이 참 예뻤던 그 영희 정말 당신 맞소? 그의 목소리에는 40년의 세월을 넘어선 간절함과 애틋함, 그리고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확인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바로 옆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영희는 마침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숙이고 있던 고개를 떨어뜨리며 땅바닥으로 뜨거운 눈물을 후두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지금의 자신을 정면으로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온몸으로 흐느끼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바로 영희예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영희가 아니에요. 그녀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온갖 서름과 회한, 지독한 가난과 배신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래한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책감, 마지막으로 첫사랑이었던 남자 앞에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여 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꿈결 같은 낭만도 애틋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달라져 버린 서로의 모습과 잔인하게 얽혀버린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차마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오랜 그리움과 애틋한 추억은 지독한 현실의 벽 앞에서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에 대한 깊은 원망과 슬픔으로 뒤섞여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는 그들의 아프고 시린 눈물을 말없이, 그저 말없이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는 그들의 터져 나오는 눈물을 하염없이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울음을 그친 영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역시 40년 만에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차마 쉬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를 까맣게 잊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렇게라도, 이런 모습으로라도 다시 만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가 그녀를 외면했더라면, 만약 그가 오늘 바다를 보러 가자고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휴게소 구석에서 홀로 절망과 싸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팔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소. 영희 씨 이제 다 괜찮소.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구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소.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든 당신 곁에 꼭 있어주겠소.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그의 꾸밈 없고 따뜻한 위로에 애써 눈물을 참으려던 영희는 다시 한번 뜨거운 것이 울컥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난 40년간 겹겹이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 아픔과 고통의 응어리가 그의 진심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철수 씨의 품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린 배처럼 안도와 위안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세상이 붙여준 이름, 미자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잊혀진 진짜 이름, 영희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그녀의 존엄성과 과거를 되찾아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말뿐인 위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과거의 깊은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세상의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지긋지긋한 사체 빚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냈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녀가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수 씨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까지 일부 내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스스로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수 씨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휴게소 근처 한적한 곳에 아주 작지만 정갈한 분식집이나 백반집을 차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으로 다져진 그의 꼼꼼함과 생활력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필요한 집기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준비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때때로 다시 주저앉고 싶어 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철수 씨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이 애틋하고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신뢰는 두 사람을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희 씨 역시 철수 씨의 한결같은 진심 어린 도움과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용기를 얻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덧칠했던 화장 대신 옅은 미소를 얼굴에 띄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만 했던 그녀의 눈빛에는 점차 온기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아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되어주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남은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